미국의 정신과 의사 카를로스 슬러스키 박사는 어느 날 엘레나라는 이름의 70세 환자를 만나게 됩니다. 엘레나는 멕시코에서 태어나 어린 나이에 결혼했고 남편과 함께 미국에 불법으로 입국했습니다. 아들 둘과 딸 둘, 총 4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남편의 알코올 중독과 폭력 때문에 엘레나는 이혼 후 하루 종일 일하며 4자녀를 키우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이제 이른이 된 엘레나는 딸들과 통화도 자주 하고 가끔은 딸들의 집을 오고 가기도 했지만 두 아들은 수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첫째는 10대 때 갱단에 연루된 폭력 사태에 휘말려 살해당했고 둘째는 33세 에이즈로 사망했죠. 엘레나는 죽은 아들들이 일주일에 서너 번은 자신의 집을 찾아온다고 고백했습니다. 두 아들은 엄마와 이야기를 하고 농담도 던졌으며 자기들은 괜찮으니 걱정하지 말라며 엄마를 안심시켰습니다. 두 아들이 저녁에 찾아와 하는 일은 그들이 살아있었다면 했을 행동과 거의 같았습니다. 집에서 빈둥대며 놀다가도 나이든 엄마를 챙기기도 했죠. 심지어 엘레나가 샤워를 하고 나와 옷을 갈아입을 때는 혼자 있을 수 있게 배려도 해줬고요. 아들들은 그녀가 집에 있을 때만 찾아왔고 그녀가 더 공개적인 환경에 있을 때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엘레나는 두 아들의 방문이 초자연적 현상이라기보다는 자신이 상상해낸 것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지만 100% 확신할 수는 없었어요. 혹여나 아들들에게 너무 자세히 물어보면 그들이 더 이상 찾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엘레나는 이 문제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도 않았고요. 슬러스키 박사도 엘레나의 기이한 경험을 상실을 견디는 건강한 방식의 대처 기준으로 보았고 이를 의도적으로 멈추게 하려고 하진 않았습니다. 이렇게 누군가를 잃은 슬픔에서 유발된 환각 현상을 사별 환각이라 부릅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별 환각은 꽤 흔한 현상입니다. 가족이나 친구를 잃은 사람의 절반 이상이 일종의 사별 환각을 겪은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가장 흔한 유형은 고인이 근처에 있다고 느끼는 것으로 40%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했고 22% 이상은 고인과 대화를 나눴으며 20% 이상은 직접 보았다고 답했습니다. 한번 지금 주변을 둘러보세요. 별거 없다 느껴질 수도 있지만 뇌 입장에서는 사실 수많은 정보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망막에서 뇌로 보내는 정보의 양만 초당 약 1000만 비트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뇌는 청각, 후각, 촉각, 미각 등 여러 감각계에서는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처리해야 하는데요. 효율적인 일 처리를 위해 뇌는 이미 갖고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지금 상황을 판단하는 걸 좋아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 옷걸이에 걸려있는 외투를 보면 당신의 뇌는 그것이 외투라고 판단할 겁니다. 하지만 어딘가 으스스한 분위기를 풍기는 친척집에 놀러와 있다고 상상해봅시다. 달빛만 비치는 어둠 속에서 삐걱거리는 나무바닥을 조용히 걷다가 문득 거울을 들여다보는데 당신의 모습대로 커다란 그림자 같은 형상이 어렴풋이 보이네요. 순간 당신은 얼어붙습니다. 돌아가신 삼촌 유령이거나 이 집에 붙어 사는 지방령 같은 건 아닐까 하며 공포스러운 마음으로 천천히 고개를 돌려요. 뒤를 돌아보자 눈에 들어오는 건 문에 걸려있는 외투네요. 외투라는 똑같은 자극이 전혀 다르게 보인 이유는 사실 뇌가 세상을 있는 그대로 지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친척집이라는 장소와 높아진 경계심을 근거로 여기에 뭔가 위험한 게 있을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마침 정체불명의 자극을 보고 위험한 대상이라고 해석한 거죠. 이런 관점을 예측 코딩 가설이라 부르는데요. 뇌는 실제 그곳에 존재하는 대상이 아니라 우선 예측을 바탕으로 세상을 이해합니다. 뇌가 한 예측이 현실과 일치하지 않는 만큼 감각을 더 동원해 현실을 더 경험하게끔 만들고요. 그러나 사별 환각과 같은 실제 환각의 경우에는 현실보다 해석에 더 큰 무게를 두어 어떤 의미에서는 해석을 현실로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그렇다면 죽은 사람이 살아서 나에게 말을 거는 상황, 뇌는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해석을 방치하는 걸까요? 우선 당연히 사랑하는 일을 잃는 데서 오는 스트레스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압도적인 스트레스로 인해 뇌가 현실보다 해석을 과대평가하고도 오류인지 모르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설명은 그 사람과 오랜 시간 함께 해왔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지금도 이곳에 같이 있을 거라고 뇌가 예측하기 쉽다는 겁니다. 50년도 넘게 함께 산 부부라면 남편이 죽은 뒤에도 미망인의 뇌가 남편이 집에 있을 거라고 잘못 예측하는 것도 충분히 납득이 가죠. 어쩌면 개인의 문화적, 종교적, 정신적 믿음 자체가 이미 죽은 사람이 여전히 이곳에 있다고 믿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물론 이 모든 건 가설에 불과합니다. 사별 환각은 언제 발생할지 예측할 수 없는 경우가 많고 실험실에서 재현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연구하기 까다롭다고 해요. 그렇기에 사별 환각을 경험하는 사람에 대해서 정확히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는 아직 알지 못하고요. 그렇다면 그 원리를 정확히 알기 전까지는 내 눈에 보이는 그 이가 정말 뇌의 착각에 불과한 건지 아닌지는 누구도 100% 장담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끝까지 들으셔서 감사합니다.